202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김동균. 우유를 따르는 사람. 강가에 앉아 우유를 따르고 있었다. 당신은 조용히 그것을 따르고 부드러운 빛이 쏟아졌다. 둘러맨 앞치마가 하얗고 당신의 얼굴이 희고 빛이 나는 곳은 밝고 빛이 없는 곳에서도 우유를 따르고 우연한 기회에 인사를 건네고 거기에서 우유를 따르고 다음 날에도 성실하게 우유를 따르는 그런 사람에게 매일 우유를 따르는 게 지겹진 않나요? 그곳은 고요하고 그곳에서 당신을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 어떤 날엔 TV를 켰는데 우유를 따르는 당신이 출연한다. 책에서도 우유를 따르는 당신이 등장한다. 당신이 앉아있는 지면에 부드러운 빛이 쏟아지고 서가가 빛나고 익던 것을 덮어도 빛나는 창가에서 우유를 따르던 당신이 우유를 따르고 있었다. 여기서 우유를 마시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차분하게 우유를 따르고 10번을 쳐다보면 10잔이 되는 우유가 있다. 실내는 눈부시고 새하얗게 차오르는 잔이 가득해지고. 그런데 누가 우유를 즐겨요? 지켜봐도 우유를 즐기는 사람이 없는데, 우유를 가져다 준 적이 없는데, 당신도 화나고 실내도 화나고 당신이 우유를 계속 따라서 그런 거잖아요. 문 밖에서 발목이 젖고 우유가 넘치고 우유가 흐르는 골목이 차갑고 당신은 계속 따를 수 있겠어요. 당신의 손이 새 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202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우유를 따르는 사람 김동균. 강가에 앉아 우유를 따르고 있었다. 당신은 조용히 그것을 따르고 부드러운 빛이 쏟아졌다. 둘러맨 앞치마가 하얗고 당신의 얼굴이 희고 빛이 나는 곳은 밝고 빛이 없는 곳에서도 우유를 따르고. 여기까지. 빛이 나는 곳은 밝고 예. 빛이 없는 곳에서도 빛이 나는 곳은 밝고 빛이 없는 따르고. 곳에서도 우유를 따르고. 이 시는 우유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유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네.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쉴만한 강가. 예, 네, 쉴만한 강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표현들을 많이 강가하고 하시죠. 예, 그 강가하고 우유하고 이 관계성이 여기가 약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문명도 강에서 다 시대하게 됐잖아요. 예. 4대 문명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 강가에 앉아 우유를 따르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잉태하고 있었다. 생명을 갖다가 사랑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양육하고 키우고 보살피고 돌보는 이미지. 예, 그러니까 첫 생명이 태어나면은 엄마가 그 젖을 먹이듯이 네. 그 우유를 주고 하는 거를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가에 앉아 우유를 따르고 있었다. 생명을 키우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은 조용히 그것을 따르고 부드러운 빛이 쏟아졌다. 둘러맨 앞치마가 하얗고 모성적인 이미지가 이제 드디어 나오잖아요. 여기서요. 둘러맨 앞치마가 하얗고 당신의 얼굴이 희고 빛이 나는 곳은 밝고 빛이 없는 곳에서도 우유를 따르고. 그러면 이건 뭔 말이냐면은 여기가 우유를 따르는 사람이란 것이 빛이에요. 이것이 빛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빛이 우유빛처럼, 우유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유빛처럼 그 뿌연 우유빛처럼 이렇게 빛나는, 강가에서 빛나는 우유. 그 다음에 음지에서도 한 번씩 빛나고, 빛나는 데서는 더 빛나고, 창가에서도 빛나고, 서재에서도 빛나고, 텔레비전에서도 TV를 켜면 또 빛나고, 빛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빛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빛을 우유처럼 느낀 거네요. 그렇지. 우유로 본 거예요. 생명으로 본 거예요. 양육하고 키워주고 잉태할 수 있다고 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쉴만한 물가, 강이라는 이미지하고 강도 생명을 키우잖아요. 그 다음에 엄마의 젖 그 우유도 생명을 키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빛이라는 것도 하얀색. 앞치마가 하얗다는 것은 빛을 또 반사시키는 색깔이 하얀색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둘러맨 앞치마가 하얗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티 안 나게 생활, 살림을 잘 정돈되고 관리하면서 잘 보살피고 항상 그런 모습으로 관리를 하고 있구나. 그런 모성에 대한 이미지를 오히려 이제 느꼈거든요. 근데 빛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네요. 모성처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강이란 거, 우유라는 거, 빛이라는 거, 이게 다 생명을 키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강, 땅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느님은 빛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이게 세 개가 빛과 우유와 강, 이것이 이 생명의 한 틀로서 이련애가 딱 등장하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가 이 시는. 그래서 이 시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생명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 것이다. 저출산은 출산율 1도 안 되는 시대에 생명을 말하고 있네요. 생명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래서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인사를 건네고 거기에서 우유를 따르고,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인사를 건넸다는 것은 그 모르는 데서도 우유를 따라주고 있다는 거야. 그 빛이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 않는 곳,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사막에서도 그 우유를 따라주잖아요. 빛은. 그 다음에 태평양 한가운데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거기다가도 또 빛을 쏘아주면서 우유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듯이 우리 인간만이 필요한데 우유를 따라주는 건 아니에요. 빛은. 그래서 온 천지에 우유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다음 날에도 성실하게 우유를 따르는 그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다음 날에 이 사람은 반드시 태양은 떠서 또 이렇게 빛을 내려주는 거야. 매일 우유를 따르는 게 지겹진 않나요? 지금 태양이 지금 떠서 지금까지 온 지가 얼마예요? 우리 지구가 45억 년이니까 그보다도 오래됐잖아요. 이것은 이미.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만약에 어머니의 일로 생각하면 어머니가 밥을 해주고 그렇죠. 잘 이제 양육하듯이. 빨래를 해주고 잘 건사를 해주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할머니들도 그걸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하시는 그런 엄마의 일들, 집밥이라든가 집 안에서 그런 화목함 이런 것들이 어머니의 노동의 수고로 같은 일을 계속 티 안 나지 않게 반복을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아프시거나 뭐 이렇게 됐다고 하면 다른 데 잠깐 갔다 와야 된다거나 이러면 금방 태가 나버리잖아요. 집안이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봤어요. 매일같이 같은 일을.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농업을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밥을 먹고 계속 일을 하고 같은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요즘처럼 막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거의 한정된 장소에서 매일 똑같은 풍경을 보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계속 사셨고, 아버지가 했던 일을 자식도 하고 자식이 했던 일을 또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연이어서 하고 출신 성분도 똑같이 이어졌잖아요. 세대가.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낡고 요즘 시대에 안 맞고 이제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학생들한테 조사를 해보면은, 청소년 정도 되는 학생들한테 조사를 해보면은 집에 있는 엄마보다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엄마들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걸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게 요즘 시대와는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아무리 좋다 그래도 반복하는 거, 이게 재미없을 수는 있어요. 너무 변화 없고 정체된 것 같고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우유를 따르는 것이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고 보살피고 가족을 보살피듯이 이 빛도 초목을 키우고 생명을 키우고 나무를 키우고 그 다음에 우리 동물들도 거기에 따라서 키워나가고, 모든 그 지구에 가진 생명은 엄마가 양육하듯이 이렇게 양육하고 있단 말이야. 태양이라는 태양의 빛이. 그래서 우유를 따른다고 본 거야. 생명을 이렇게 부여해주고 있으니까 그 태양에 의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3년을 보면은 어떤 날엔 TV를 켰는데 우유를 따르는 당신이 출연한다. 책에서도 우유를 따르는 당신이 등장한다. 당신이 앉아있는 지면에 부드러운 빛이 쏟아지고 서가가 빛나고 어떤 것을 덮어도 빛나는 창가에서 우유를 따르던 당신이, 그러잖아요. 우유를 따르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뒤에 연하고 참 연결되거든. 연을 나눠가지고 당신이 하고 여기서 딱 끊어지니까 드라마가 중간에 네. 당연히 뒤에 궁금한데 딱 끝낸 느낌이 들어요. 예. 끝날 때 그 엔딩 느낌이. 그래서 TV를 켜면은 TV에서도 빛이 나오잖아요. 그 빛이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었지만은 거기서 우유를 따르고 있고 빛을 내고 있고 당신이 출연한단 말이죠. 책에서도 우유를 따른 당신이 등장해. 왜? 책을 보려면은 바깥에 혼한 데서 보든지 아니면 빛을 이렇게 전등을 켜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도 빛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앉아있는 지면에 부드러운 빛이 쏟아지고 서가가 빛나고 잃던 것을 덮어도 그걸 딱 덮어도 빛나는 창가에서는 저쪽에서는 우유를 따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빛이 이렇게 우유빛처럼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여전히 그 모성애의 어머니의 일 반복되는 그래서 앞치마 두르고 막 집밥 이 현대사회 급박한 데서 이렇게 집에서 슬로우 푸드 뭐 슬로우 시티 이런 거를 막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신파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생명을 키워내고 생명을 돌보고 그게 또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년에 우유를 따르고 있었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우유의 연에 당신이 우유를 따르고 있었다 이거하고 그냥 분리를 시켰지만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우유를 따르고 있었다. 여기서 우유를 마시는 사람도 없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빛이 필요한 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그 당신은 거기서 빛을 내주고 있느냐? 왜 태양을 거기도 비춰주고 있느냐? 손해를 그 보면서까지 지겹게 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런데도 당신은 그런데도 차분하게 우유를 따르고 10번을 쳐다보면 10잔이 되는 우유가 그거에 있었다 이 말이죠. 항상 그렇게 따르고 있었다 이거죠. 자기가 필요하지 않는 곳에 필요한 것만 사람한테 필요하다고 사람한테만 빛을 내주고 소나 그 개한테 필요하다고 개한테만 빛을 내주면 어떻게 생명이 골고루 자라겠어요. 엄마가 아이를 낳아도 5명 아이가 나면 5명 아이가 잘났든 못났든 전부 다 아프고 전부 다 사랑스러운 듯이 그리고 태양도 엄마의 그런단 할 말이죠. 일이 계속 반복돼 와서 살아왔으니 이제 자식을 키우고 나서도 또 손주들이나 손녀들을 키우기도 하시고 그런 거죠. 계속 반복되게. 그래서 10잔이 되는 우유가 있다. 실내는 눈부시고 그 우유를 따라놓은 실내는 눈부시고 하얗게 차오르는 잔이 가득해지고 아주 풍족해진 것 같단 말이에요. 생명이 풍족해지고 그 안에 햇살이 쫙 창을 넘어서 들어와갖고 있는 것이 가득해져 있는 거야, 실내가.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언어라고도 생각이 돼요. 시어들. 네. 시로 탄생되는 언어들이라고도 이 우유 자체가 네, 영감, 언어에서 이렇게 그는 이제 언어를 고르고 캐고 살리고 이렇게 하는 조합하는 시인의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우유를 그런데 따르는 이것은 사람은. 시인은 자기가 필요한 쪽 하나만 갖고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필요 없는데도 우유를 따르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듯이 여기는 빛이 하고 있는 행동. 그러니까 빛이 보여주는 거. 시인뿐만이 아니라 그 문자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는 문자의 기록과 같은 일들, 새롭게 막 태어나는 문자들에 대한 언어들에 대한 기록과 조합에 대한 그런 말 같기도 해요. 그런데 실내는 눈부시고 새하얗게 차오르는 잔이 가득해지고 그런데 누가 우유를 즐겨요? 여기서 사람은 그런데라는 말이 나오니까 되게 또 끌리는 것 같아요. 아까 당신이 해서 엔딩 느낌이 났잖아요. 여기서 잔이 가득해졌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또 나와주니까 타이밍이 딱 알맞다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그런데 이런 말 자체는 시어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화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라는 말도. 그런데 하면서 누가 우유를 즐겨요? 또 콤마가 있고 예, 아무도 우유를 즐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따지듯이. 왜? 예. 우유는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사는 거야, 사람이. 그 빛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고 살잖아요. 모두가. 당연히 고마웠고 빛이 없으면 당장 죽게 생겼는데도 사람은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살고 있어. 그런데 그 누가 우유를 즐겨요? 그걸 당신이 고맙다고 누가 말해줘요?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죠. 지켜봐도 우유를 즐기는 사람이 없는데 고맙습니다 하고 찬양해 준 사람도 없는데 당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고맙다고 빛에 대해서 누가 제사로도 지내준 것도 아니고 그걸 갖다 신으로 모신 것도 아니고 옛날에 고대에는 그랬지요. 고맙다고. 근데 지금 와갖고는 저건 당연히 과학적으로 증명돼 갖고 언제까지 빛이 날 거고 핵융합에서 난다. 법칙이니까요. 질서 정연한 자연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우유를 즐기는 사람이 없는데 우유를 가져다 준 적이 없는데 당신도 화나고 신뢰도 화나고 당신이 우유를 계속 따라서 그런 거잖아요.
당신이 우유를 따르지 않으면은 그 신뢰도 화나지도 않고, 또 당신도 화나고 화나지도 않고 이럴 거잖아. 그런 거잖아요. 문 밖에서 발목이 젖고 우유가 넘치고, 그 우유가 넘치게끔 계속 이렇게 빛이 계속 이렇게 그 생명력을 키워가고 하는 것을 왜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런데, 저는 예. 문자의 세계였던 것 같아요. 텍스트의 세계. 문자가 기록이 되고 발명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소통되고 계속 쓰여지고 더 많아지잖아요. 지식과 정보가 더 많이 문자화돼서. 근데 요즘에 활자를 누가 즐기나요? 다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으로 벌써 영상화된 그 이미지, 직관적인 세계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만 해도 전쟁통에도 책이 계속 나온 나라예요. 지금도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출판물이 나오고 있어요. 즐기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나 많은 출판물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도 이제 보이고, 또 모성으로 또 보면은 그렇게 찬양했던 모성이지만은 집에서 하는 일 누가 이렇게 가치 있다고 그거를 높이 평가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 자녀들조차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부에 대해서 그렇게 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보면은 실태가.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또 보이고 빛으로도 보이고, 예,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 시의 전체적인 것하고 가장 가깝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옆으로 이야기를 하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우선은 빛으로만 전체적으로 끼워서 한번 봐야 돼요, 이것을. 예. 예. 그래서 우유를 계속 따라서 그런 거잖아요. 문 밖에서 발목이 젖고 우유가 넘치고, 우유가 흐르는 골목이 차갑고 당신은 계속 따를 수 있겠어요? 당신의 손이 새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유가 흐르는 골목이 차갑고 당신은 계속 따를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하면서 어떤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따를 수 있겠구나 하고. 예. 그런데 따를 수 있겠구나 하는데 당신의 손이 새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러잖아. 근데 앞에 우유가 흐르는 골목이 차갑다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냔 말이죠. 그 말이. 우유가 흐르는 골목이 차갑고, 그 말을 지금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계속 따를 수 있겠어. 그 차가운 것까지도 당신이, 그 빛이 들어가지는 저 동굴 속에까지도 당신은 빛을 내서 생명을 키울 수가 있겠어요?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밤에도 당신은 우유를 따를 수 있겠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사회에서, 음지에서 빛을 못 보고 사는 사람들, 그런 꼴목까지 낙후되고 힘든 사람들한테까지 그 빛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반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서 당신의 손이 새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긍정적이네요. 갈 수 있다는 것의 뜻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이 안에서 그래서 우리 사회적인 현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우유가 흐르는 골목이 차가운 것도 있지 않냐. 그런데 그 장도 빛이 가게끔 날라다 주라.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음지와 힘든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골고루 빛을 나누고 생명을 옮겨가면서 살아가고, 지구 안에서 우리 인간만 최고라고 살면 안 되겠냐. 다른 동물과 다른 식물과 다른 생명들도 같이 도태된 것들도 같이 돌보면서 살아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약간 들어있는 그런 문구지요. 그래서 저는 이 시를 보고 나무를 심는 사람의 동화책이 있잖아요. 그게 또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수십 년간 계속 씨앗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울창하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우유를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언어로서 이걸 한번 본다면은, 네. 이제 우유를 따르는 사람이란 것이 언어를 생성하는 사람, 언어를 갖다가 언어에 생명을 주는 사람, 이런 걸로 한번 보게요. 그러면 강가에 앉아 우유를 따르고 있었다. 강가랑 언어가 언어가 꿰진 것 같이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네. 물이 흘러가듯이. 당신은 조용히 그것을 따르고 있었고, 시상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언어를 만들고 있었고, 부드러운 빛이 쏟아지고, 거기에서는 부드러운 빛이 쏟아지고, 둘러면 앞치마가 하얗고,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쓰기 위해서, 생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얼굴이 희고, 빛이 나는 곳은 밝고 빛이 없는 곳에서도 우유를 따르고 하면서, 이 처음에 보면은 태초에 빛이 있었다 하면서 빛이라는 언어를 만들었을 때, 태초에 우리가 말로써 언어를 하고 그 언어가 분화돼서 정보와 사이가 오듯이 언어가 만들어지는 과정같이 이렇게 언어의 생성 과정, 그것을 천년에서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미 있네요. 빛이 없는 곳에서도 우유를 따르고, 여기 이 말이 있고 끝에 보면은 골목이 차갑고 당신은 계속 따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벌써 답이 있네요. 네.
그래서 상호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점이 있네요. 예, 이제 전체를 들여다보니 그거하고 연결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인사를 건네고 우연히 발견되고 언어가 네. 그리고 인간들한테 쓰여지고 우연히 건네고 여기서 그 언어는 그냥 계속 만들어지고 따르고 거기에서 우연은 따르고 하는 말이 언어는 계속 만들어지고 예, 이런 말이라고. 양산이 되고. 예. 다음 날에도 생산이 또 되고. 생성이 예. 되고 성실하게 그 언어가 따르는 그런 사람에게서 매일매일 언어를 갖다 따른 게 지겹지 않나요? 하면서도 수만 년을 지고 오면서 언어가 정제되면서 계속 분화돼서 자기 언어를 막 가져간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전부 다. 예. 예. 그곳은 고요하고 그곳에서 당신을 계속 지켜보고 보기로 하고 그러다가 현대 문명으로 다가왔어 이제요. 네. 거기에서도 TV를 켜면 거기에서도 언어가 쏟아져 나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자막이 요즘에 예.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당신이 네. 거기서도 출연한다는 거야. 그 네. 말과 언어가. 책에서도 나오고. 그것도 다 언어잖아요. 책에서도 우유를 따르는 당신이 등장한다. 말이 등장한다 이 말이죠. 그 당신이 앉아있는 지면에 부드러운 빛이 쏟아지고. 그건 근데 무슨 이거를 말이에요? 저는 활자의 세계라고 봤거든요. 예, 활자의 세계도 언어.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면에 부드러운 빛이 쏟아지고 지면이란 것은 원고지 아니에요. 예. 거기에 그래서 부드러운 빛이 그 쏟아져 있고. 지면에 기록될 수 있는 예, 그런 서가가 것들. 예. 빛나고 있던 것을 덮어도 빛나는 창가에서 우유를 따르는 당신이 그래도 계속 그 서가도 빛나고 그 정보가 계속 쌓이면서 또 거기서 또 빛난단 말이에요. 언어가 네. 또 빛나면서 바깥에서 또 빛 같은 언어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이거에 당신이 우유를 따르고 있었다. 그것도 여기서 우유를 마시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도 언어는 생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도 차분하게 우유를 따르고 언어는 생성되고 10번을 쳐다보면 이제 10잔의 그 언어가 되고 있단 말이죠. 10번을 쳐다보면 10잔의 언어가 우유가 있다. 실내는 눈부시고 새하얗게 차오르는 잔이 가득해지고 가득 차갖고 있는 언어 속에가 또 더 가득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언어가 그리고 서로가 그 많은 언어의 교환이 옛날에는 우리는 한글만 갖고 살았잖아요. 지금에 와갖고는 영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이게 계속 막 차오르면서도 계속 거기에 더 보태진단 말이에요. 근데 식물들이 자기를 종족을 번식하는 방법 중에 필요도 없는 씨를 도토리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내놓잖아요. 풍성하게. 그래가지고 이어가잖아요. 언어도 사람들이 다 쓰든 안 쓰든 막 마구마구 생성이 되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느껴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누가 우유를 즐겨요? 언어의 생성을 누가 즐겨요? 지켜봐도 우유를 즐기는 사람이 없는데 우유를 가져다 준 적이 없는데 당신도 화나고 신뢰도 화나고 당신이 우유를 계속 따라서 그런 거잖아요. 너무 언어가 많이 생성돼서 그런 거잖아요. 정보의 홍수가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근데 생활에서 쓰는 단어나 이런 것들은 몇백 단어밖에 안 된대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활자의 세계에서 훨씬 더 많은 언어들이 풍성하게 나아지고 있는 거죠. 차이지고 화나고 있는 당신이 우유를 계속 따라서 그런 거잖아요. 너무 많이 따랐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문 밖에 발목이 졌고 너무 풍성하게 활자가 많이 생성되고 너무 많이 생성이 됐다 이거예요. 문 밖에 발목이 젖었다는 것은. 발목이 젖고 우유가 넘치고 우유가 흐르는 골목이 차갑고 그러니까 한쪽에는 넘쳐나고 한쪽에는 차갑고 계속 도태되고 언어도 한쪽은 도태돼 가잖아요. 그런데 그 도태돼 가는 그거에도 계속 당신은 계속 따를 수 있겠어요? 그 새로운 것을 부여할 수 있겠어요? 시인 같으면 해야지 이제 사라져가는 언어를 찾아가면서요. 시를 갖다 그렇죠. 만든 사람은. 문인이나 어떤 출판하는 예. 편집자들이나 이런 과학자들. 분들은 계속 과학자들 창작을 한다든가 발명을 한다든가 뭘 아니면 연구를 한다든가 예, 거기에서 그런 새로운 부분. 언어들이 또 계속 그렇죠. 나오잖아요. 통용이 되죠. 그럴 그 때 세계에서. 그럴 때 거기에서는 창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발견이 되고 하는 데서는 당신의 손이 새것처럼 빛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언어와 정보와 그 발견된 장소에서 거기서 빛이 나고 있었다. 이렇게도 이면으로서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시는. 예. 그래서 잘 쓰여진 그래서 시는 시인이 시인의 삶 자체를 이렇게 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잘 쓰여진 시는 원래 표면적인 언어로서가 하나 있고 그 내면에가 또 들어있고 또 들어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예, 네. 여러 가지 그 해석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 그 좋은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괜찮은 시라고 봅니다.